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 공세를 펼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국방부 격인 북한인민무력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남한 군부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도끼 어린 치맛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박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공식 국가기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 공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은 또 박 대통령이 앞서 지난 8일 육해공군 장교 합동인관식 축사에서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극히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 불가침 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서해 최정봉 부대를 잇따라 방문한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가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의 후보자들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이 난항인 가운데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현 내정자 청문회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현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다음 날인 지난 2월 18일 증여세와 4년간 누락된 종합소득세 등으로 1천여만 원을 늑장 납부한 사실을 지적당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늦게라도 발견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으니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KDI 원장으로 재직 당시 공무원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술집 형태의 집은 아니었다며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현 내정자의 리더십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은 KDI 원장 시절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꼴등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무역연구원장 시절 최악의 원장, KDI에서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리더십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정권 성격에 따라 소신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능력은 없는데 정치권에 줄대는 능력은 탁월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단신입니다. 총 사업비 31조 원의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7년 만에 결국 어음 이자를 못 갚아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30개 출사사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개발 구역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이익을 노린 분화방 같은 민간 업체들과 과시성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1일 대량 파괴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 및 외국환 담당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은행들과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법 관할하에 자산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을 놓고 43일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새누리당의 내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대표와 강경파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협상 주도권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문중 의원은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월 14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